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해서 돈방석에 앉은 나라들이 있다? 비트코인에 구군을 건 나라들의 정체는? 오늘은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뜨거운 화두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 대선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 확 뛰어올랐던 거 기억하시죠? 11월 초부터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더니 결국에는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10만 달러를 돌파했죠. 아마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이때 큰 수익을 올리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시기에 한 명이 아니라요. 나라 전체가 한바구음을 지은 곳이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미국 대선 이후에 급상승한 비트코인으로 큰 수익을 본 나라. 먼저 부탄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디에 있냐면요. 인도와 중국 사이 히말라야 산맥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인구수가 79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작년 11월 그러니까 미국 대선 무렵이었어요. 부탄이 약 13,000개 정도 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을 거라고 하는데요. 현금으로 환산하면 약 11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5,8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부탄의 GDP가 약 3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11억 달러면 그러니까 부탄 GDP의 3분의 1 수준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을까요? 2019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 부탄의 관광 수입이 확 줄었을 때 경제 다각화를 위해서 부탄은 이 비트코인 채굴에 열심히 나서게 됩니다. 비트코인을 안정적으로 채굴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전력이 필요하죠. 부탄은 그 지리적인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전력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히말라야 산맥에서 나오는 물을 활용해서 수력 발전으로 풍부한 전력을 생산해냈죠. 또 비트코인으로 돈방석에 앉은 또 다른 나라, 2021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도입해서 화제가 됐던 곳, 엘살바도르입니다. 작년 11월 미국 대선 무렵 엘살바도르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개수 약 6,000개 정도였다고 하네요. 현금으로 환산하면 5억 달러 이상이었다고 하고요. 또 작년 12월 비트코인 가격이 최초로 10만 달러를 돌파했었을 때는요. 무려 100% 넘는 미실현 수익률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엘살바도르가 이 비트코인에 이렇게나 진심인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 이게 다 나입 부켈레 대통령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켈레는 지난 2019년 엘살바도르 최연소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그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는데요. 본격적으로 국가 예산을 동원해서 비트코인 비축에 나선 건 2021년. 내전으로 힘들어진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합의도 없이 비트코인을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는 욕도 많이 먹었어요. 당시만 해도 이 비트코인이 지금처럼 대중적이질 않았잖아요. 게다가 4만 5만 달러 선에 샀던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10,000 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으니까 여론이 등을 돌리는 건 물론이고 국제통화기금한테도 따끔하게 혼이 났습니다. 이 가상화폐 관련 정책을 재고하라고요. 그럼에도 부켈레는 뚝심 있게 매일 1비트코인 구매 철학을 고수했습니다. 작년 12월 이 비트코인이 급등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결과적으로 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미국 대선 때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비트코인이 이렇게까지 오른 걸까요? 그 답은 트럼프의 말 속에 있습니다. 트럼프가 유세 기간 내내 스스로를 칭했던 수식어 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친 비트코인 대통령. 미국을 세계 비트코인의 초강대국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하기도 했죠. 가상자산 관련 규제 완화는 물론이고요. 이 비트코인을 무려 석유나 금과 같은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비축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도 세웠다는데요. 매년 비트코인을 20만 개씩 비축해서 총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보유할 계획이라는 거죠.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미국이 이 비트코인을 비축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전 세계의 관심이 이 비트코인에 쏠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트럼프는 왜 이렇게 비트코인의 진심인 걸까요? 미국이 이 비트코인 비축에 나서려는 이유 대체 뭘까요? 이 미국이 말입니다. 극심한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고요. 부채도 엄청납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미국 정부의 부채가 약 36조 달러 정도,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5경 원이 훌쩍 넘는 돈입니다. 5경 원.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달러 가치가 지금은 강세라고는 합니다만 이렇게 위태로운 재무 상황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달러가 흔들릴지도 모르고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이 비트코인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비트코인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도 있고 달러 가치도 안정화시키고 이 위기를 극복해보자 이런 생각인 거죠.
이 소식을 들은 다른 나라들도 가만히 있을 순 없죠.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비축에 나서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진짜로 이 세 나라가 비트코인 비축에 나선다면 비트코인이 세계 경제와 지정학적인 질서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겠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몇 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이 사기니 뭐니 참 말들이 많았습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조차도 이 비트코인을 쥐약이라고 표현했으니까 말 다 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덩치가 얼마나 커졌느냐? 세계 자산으로 보면 그 시가총액 순위로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빅테크 기업 메타를 제치기도 했습니다. 사기라고도 불렸던 비트코인이 이제는 주류 자산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셈이죠. 그야말로 비트코인의 신분 상승입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니까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도 오갑니다. 이러다가 비트코인이 진짜 돈이 되는 거 아니야?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주요국이 이 비트코인 비축에 관심을 보인다고 하니까 영 말이 안 되는 소리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주요국의 비트코인 법정 화폐 도입,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이 얘기를 하려면 다시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도입한 나라, 그 나라 엘살바도르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현재 엘살바도르 국민들은요, 이 비트코인으로 상품 결제를 하고 세금까지도 비트코인으로 정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보급한 비트코인 전자지갑인 치보라는 걸 통해서 손쉽게 이 비트코인을 주고받을 수도 있다고 하죠. 또 엘살바도르에는 200개가 넘는 비트코인 ATM 기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수수료만 내면 누구나 손쉽게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 화폐 도입이 성공했느냐라는 물음인 거죠. 2023년 조사가 있는데요. 엘살바도르 국민 중에 상품이나 서비스 결제에 진짜 이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있는 비율 약 12% 정도라고 합니다. 여전히 달러가 더 많이 통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임금과 연금 역시 달러로 받고 있다고 하죠. 왜 그런가 했더니 생각보다 일단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게 불편하다는 겁니다. 가게나 식당에 가도 물건이나 음식 가격이 보통 비트코인으로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 비트코인 앱을 사용해야 계산할 때 정확한 가격을 그때야 알 수 있다는 거죠. 불편한 것도 맞지만요. 엘살바도르 국민들이 이 비트코인을 사용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이 높은 변동성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그 가격이 몇 %씩 널뛰는 탓에 이 합리적인 거래 수단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법정 화폐로 사용되기 어렵다고 평가되는 이유와 이어지는데요. 가상자산은 태생적으로 그 가격 변동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 자산은 그 각 회사의 실적이나 금리 같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가치가 평가되죠. 그런데 가상자산은 그 가격을 평가할 만한 명확한 기준이랄 게 없는 거고요. 오로지 시장의 평가에 따라서 그때그때 가격이 매겨지니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엘살바도르처럼 재정적인 문제가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도입하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주를 이루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2025년 비트코인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가격이 오르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이게 참 헷갈리는 게 반반 좀 나뉩니다. 가상화폐의 기능을 옹호하는 전문가들은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죠. 반면에 비트코인 가격이 심각하게 과열됐다라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재 가치가 없는 이 비트코인의 값이 개당 10만 달러를 넘은 건 역사적인 거품에 가깝다, 이러면서 경고의 목소리를 내는 전문가도 적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비트코인을 보유했던 사람도 처음부터 끝까지 갖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죠.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예전에 회사에서 어떤 그 회비 낼 게 있었는데 스터디 한답시고 8년 정도 됐겠네요. 비트코인으로 회비를 냈습니다. 왜 그랬지? 자, 이렇게 오늘은 비트코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봤는데요. 미국이 진짜 국가 차원에서 이 비트코인을 비축할 것인지, 또 2025년에는 어떤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